민주당이 매춘 조직을 운영해오다 기소된 가운데 성매수자 28명을 상대로도 형사고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시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나선 가운데 뉴욕시 교사노조가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가능 나이를 14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뉴욕주가 차일드 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해 1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 부처들이 한식 외국어 표기 통일 작업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뉴욕시 타임스퀘어 새해 전야제가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시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한인 성매매 조직이 선출직 정치인과 변호사 등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고급 매칭 조직을 운영해오다 기소된 가운데 연방검찰이 성매수 혐의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 고발된 용의자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정치인, 보안 허가를 받은 군 관계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검찰 매사추세츠 지청의 조슈아 레비 검사 대행은 성명에서 케임브리지 경찰국과 협력하는 연방 태스크포스 팀이 성구매자 28명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비 검사 대행은 지난 11월 8일 매춘 조직 일당에 대한 기소를 발표했을 때 성산업을 조장하는 성매수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비는 추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버지니아 사법당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지역 성매수 혐의자들을 찾고 있다면서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성매수자들이 형사 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형사 고발된 용의자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정치인, 보안 허가를 받은 군 관계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 중에는 시간당 350에서 600달러 상당의 매춘 서비스 요금 외에 월 1,000달러의 회비를 지불한 정치인, 기업 임원, 의사, 군 장교, 변호사, 교수, 과학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한인들은 캘리포니아주 토렌스에 거주하는 68세 제임스 이 씨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사는 41세 이하나 씨, 대햄에 거주하는 30세 이준명 씨 등 3명입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및 워터타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및 타이슨스 등 전국 각지에 복수의 성매매 장소를 운영하며 한인 등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유도하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를 임대해 매춘 장소로 사용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항공편 및 교통편을 제공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연방 구금 상태에 있는 이들 일당은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시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뉴욕시 교사 노조 등이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시장의 행정 조치가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교사노조 UFT는 맨해튼 뉴욕주 법원에 시정부와 아담스 시장, 뉴욕주 교육국 등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시 전체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 한 뉴욕시는 학교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주 법을 아담스 시장이 어기고 있으며 시정부가 배정했던 교육 예산을 다시 복원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노조는 뉴욕시의 지난해 총 세수가 50억 달러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시장의 일방적인 교육 예산 삭감은 학생들의 양질의 기본 교육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망명 신청자 지원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뉴욕시 각 기관의 예산을 5%씩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내년에도 예산 삭감을 2차례 진행해 총 15%가량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국 예산의 경우 올해 연간 예산 390억 달러 중 5억 4,700만 달러를 줄일 계획이며 내년에는 6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국 예산이 줄어들면 유치원과 특수교육 지원, 학생들을 위한 무료 여름 프로그램 등이 대폭 줄게 됩니다. 이번 소송은 아담스 행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삭감에 맞선 시 노조의 두 번째 반대 움직임으로 앞서 뉴욕시 최대 공무원 노조인 DC37 역시 아담스 시장의 예산 삭감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지난주에 제기했습니다. 한편 시 재무위원회 측은 이 자리에서 시장이 주장하는 70억 달러 시 적자 해소를 위한 시 주요 부처 예산 삭감은 지나치게 공격적이며 과한 긴축이며 회계상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관용을 베푼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뉴저지 사회정의연구소 아닉 우드 이사는 청소년들의 나이는 충돌을 조절하고 의사결정 및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형사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입법위원회가 추진 중인 미성년자 형사처벌 최소 연령 설정은 현재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로 현재 뉴저지주에는 형사처벌에 대한 촉법 연령 기준이나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형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갱단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뉴저지 사회정의연구소 우드 이사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폭력이나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약물 및 불법 무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4세 이상이 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드 이사는 미국은 스스로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라고 평가하지만 청소년 수감자를 보면 인종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흑인 청소년의 경우 백인 청소년보다 투옥될 확률이 28배가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차일드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해 1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일드케어 센터 건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차일드케어를 제공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하는 등 간접 투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발표한 보육 자본 프로그램 CCCP의 내용은 첫 번째, 새로운 차일드 케어 센터를 설립하거나 프로그램 또는 기존 센터의 확장을 위한 보조금으로 5천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두 번째는 직원을 위한 영유아 케어 시설을 만들거나 확장하는 기업에 5천만 달러의 사업 세 공제가 제공됩니다. 보육 자본 프로그램 CCCP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다운스테이트의 60%를 배정하며 나머지 지역의 40%를 분배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데이케어 센터, 그룹 데이케어 센터의 60%를, 학령기 차일드 케어의 40%를 지급합니다. CCCP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뉴욕주 그랜츠 게이트웨이를 통해 미리 자격을 갖춰야 하며 주정부는 자격 검토에 수주가 걸리는 만큼 4월 중순까지 신청을 완료하기를 권장했습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최소 8년 동안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시설 착공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고 완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최소 50만 달러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은 내년 5월 22일까지이며 결과는 7월 중순 발표할 예정입니다.
차일드 케어 확장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2년간 총 5천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데 대상은 뉴욕주의 소재지를 두고 직원의 영유아를 위해 차일드 케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직접 차일드 케어를 운영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CCCP 접수에 앞서 내년 1월 중 공개 질의나 웨비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 정부 부처들이 한식 외국어 표기 통일과 관련한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뉴욕 기원 한식당에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상반기 계획에 따르면 3, 4월 중 뉴욕 기원 한식당을 대상으로 표기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주원 기자입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립국어원,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식진흥원 등 유관기관들이 한식 외국어 표기 통일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통일 및 홍보 작업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떡볶이, 라면, 족발, 백숙 등 권장하는 표현도 제각각입니다. 앞서 8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한식의 외국어 표기 문제를 종결시키겠다며 내놓은 한식 외국어 표기 800선은 지난해 수집 및 번역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 뉴욕 일원에 적용하려면 수정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데이트된 메뉴 현황 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해외 한식협의체를 통해 한식 외국어 표기 등을 통일하겠다고 밝혔지만 뉴욕 일원의 경우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관광공사는 이달에도 표기 통일을 권장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뉴욕 일원에는 전혀 홍보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한식당에 배포하겠다고도 했지만 제대로 적용된 것은 전무한 수준입니다. 특히 뉴욕 일원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관리하는 식당 중 중국 등 타민족이 주인인 곳도 있어 메뉴 표기를 정부의 권장에 따르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정부는 한식당마다 정체성과 대표 메뉴가 다른 상황에서 특정 표기를 강제하는 것처럼 보여 표현도 편람해서 가이드로 낮추는 등 적용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주원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후 뉴욕시 곳곳에서 혐오 범죄가 과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될 새해 전야제 행사에 테러 또는 폭력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주원 기자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2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전역에서 유대인 거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뉴욕에서도 반유대인, 반팔레스타인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주로 다가온 뉴욕시 타임스퀘어 새해 전야제가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 전야제가 해외 테러 조직과 폭력적인 극단주의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현재 확인된 위험이나 위협은 없지만 대규모 인파가 전 세계에서 몰리는 만큼 테러리스트 그리고 극단주의자 등 외로운 늑대형 범죄자들이 노릴 수 있는 행사인 만큼 테러 경계를 강화하고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수년에 걸쳐 극단주의자들은 사법기관이나 군사시설을 타깃으로 공격해왔을 뿐 아니라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작년에도 메인주 출신인 19세 트레버 빅포드가 타임스퀘어 신년맞이 행사장에서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 뉴맨해튼 유엔 본부에서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속해서 정주원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시 맨해튼 유엔 본부에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자 지구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가자 지구 지원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3표, 기권 2표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사망, 가자지구 주민들이 질병과 빈곤, 음식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조사가 발표되면서 이들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위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지원 내용 및 여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아랍에미리트가 주도적으로 작성했으며 가자지구 내에 일회용 물품과 구호용품들이 신속히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15개 중 9개국 이상 이사국이 찬성해야 하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의 상임이사국이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미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대신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온 미국은 안보리에서 2차례 휴전촉구 결의안이 제안됐지만 이는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될 것이라며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군의 민간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반대 대신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자지구 내로 운송되고 있는 구호물품은 필요한 양이 10%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상무부는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21년 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상승해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못 미쳤습니다. PCE 가격 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연준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PCE 가격 지수를 더 중요시합니다. 식품의약청은 덴마크 제약업체 노보 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가짜약이 공급망에서 발견됐다며 소비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FDA는 가짜 오젬픽 주사약 수천 유닛을 압수했지만 일부는 아직 구매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압수된 주사약의 바늘도 가짜로 멸균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사용할 경우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젬픽은 당초 2형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살 빼는 주사제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에서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에 대한 수요는 공급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평가 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2년에서 3년마다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뉴저지의 모든 공립학교 교사는 현재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최고 등급을 받은 교사의 경우 다음 평가를 2년 또는 3년마다 실시하고 기준치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은 교사에 한해 매년 실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교사 노조는 교사 평가를 2년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평가 주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그만큼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장과 교육감 등 학교 행정가들은 교사 평가가 2, 3년마다 실시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다 자동차가 연료 펌프 결함으로 인해 미국 내 25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0년식 아큐라 등 혼다 차량에 사용된 연료 펌프 관련 일부 부품은 부적절하게 제조됐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 연료 펌프 본체가 변형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연료 펌프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료 펌프 모듈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동차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정지될 수 있어 충돌,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혼다는 리콜 대상 모든 차량의 연료 펌프를 무료로 대체할 것이며 내년 2월 리콜 관련 문서가 발송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